네,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기 전에 이제 하락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FOMC 결과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올라오게 된다면 내일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락 변동성은 약간 의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렸거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2%, 코스피는 0.97,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경계심을 유지했을 뿐이지 매도를 확장하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에는 뭔가 다른 주범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 주범이 누구냐? 2차전지 쪽입니다. 배터리와 2차전지 소재 쪽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주가를 끄집어 내렸을 것이다.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 내려가네,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매도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 상태 속에서 배터리, 2차전지, 소재 이런 것들 내려가지만 전차 군단이 그 대안이 되는 거죠. 자동차와 전기전자, 즉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본다라면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일단은 좀 하락세로 만들어내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물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분위기는 좀 다운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상승 기조를 유지했었던 이 전기전자라든지 이제 전차군단 쪽에서도 약간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기분 나빴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내용 보시면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마무리됐죠.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지지선 못 지키고요, 계속 떨어지면서 마무리됐고 마지막까지 떨구는 모습입니다. 근데 막판에 외국인 매수가 살짝 들어온 모습이 보이는데 기관 쪽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무엇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왔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매도로 다시 전환되면서 움직임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은요, 이거는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어서 특히 2시 이후에 물량이 더 많이 나왔죠. 자, 2차전지 쪽에서 매도는 12시경부터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었고요. 아침에도 그런 부분이 떨어졌었고 지지선은 2시가 넘어가면서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의 하락 쪽은 시총 상위가 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좀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부분들은요, 단기성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FOMC 결과 이후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라면은 주가 흐름이 약세로 그냥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괜찮다고 한다면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수 포인트를 어느 일정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코스피 지수를 맞출 확률은 2500포인트를 지지점으로 하고요, 2550포인트를 고점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내일은 어느 정도 올라서서 글쎄요, 한 0.5%라도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주가 상승률은, 252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일 만기일에서 주가가 특별하게 악재를 동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상승 반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25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아직은 움직이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지수를 끄집어 내리는 애들이 2차전지 쪽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무섭게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 규모면을 봤을 때는 겨우 1300억 팔았어요. 코스닥에서는 630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조금 이제 매도를 줄여주는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매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금융투자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투신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에서 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개인들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2차전지를 때리면서 지수를 끄집어 내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정도 시점에서는 진정세가 나타나면서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원하는 위치에
지수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아주 뭐라 할까요? 그 시장을 망가뜨리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유리한 위치로 갖다 놓기 위한 그런 형태의 어떤 포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41만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40만 9,500원이 정가이긴 한데요. 41만원이나 40만 9,500원이나 그겁니다. 시총이 96조 아래로 내려서면서 지금 하이닉스하고 약 4조 원 차이, 4천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2차전지가 눌린 상태거나 아니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반도체가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시총 뒤집어집니다. 네, 뭐 이거 1%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금방 뒤집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 됐을 때는 내일 정도라면 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시총이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뭐 0.95 밀리긴 했는데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 쪽에 아마 매수가 들어갔을 거고요.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히려 안 빠졌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매수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빠지고 있는 부분들 보시면은 지수에 대한 어떤 관여만 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실었다면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 다 같이 팔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잘 버텼어요. 기아, 현대차 다 괜찮았죠.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상승폭을 좀 반납한 느낌, 이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죠. 삼성전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4%대 상승했다가 밀려내려온 모습이었는데 이런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주가가 많이 밀려서 부담스럽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갔던 걸 뺏기는 느낌이라서 에이 좀 기분 나빠 이런 정도 느낌이잖아요. 하이닉스 오늘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한 1%대 이상 올랐다가 0. 몇 %대 또는 마이너스 0. 몇 %,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아깝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지 주가가 빠져가지고 벌벌 떤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오늘 지지선은 아주 잘 잡아줬어요. 시장 대비해서 거의 밀리지 않았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 많이 밀렸죠. SDI, LG와 이런 것들 하락세가 컸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들은 그렇게까지 큰 변화 없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거의 이런 부분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변동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쪽을 이용해서 시총 상위 종목을 누르는 형태의 움직임이었을 것이다라고 더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코스닥 넘어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벤이 무려 5%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4%대 4.7% 하락하면서 굉장히 또 위험한 위치까지 주가를 가져다 넣었죠. LNF도 5% 하락했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어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밀리긴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조금 밀리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번외로 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시총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가장 크게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것도 2차 전지였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LS 머티리얼즈는 상한가 그대로 마무리됐고요. 네, 위메이드 조금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뭐 반도체, 소재 이런 쪽도 특이사항 없고 잘 마무리가 됐어요. 또 오히려 WCP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세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같은 2차 전지인데 얘는 또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를 노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상한가 6개 포함해서 417개 종목이 상승, 1156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아침보다 조금 더 늘어났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74개 종목 상승, 599개 하락입니다. 여기 역시 이것도 아침보다 더 하락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플러스였던 것들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그런 형태의 작은 하락일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상승 포인트 살펴볼게요. 오늘 블루엠텍이 이거는 아까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안 좋아졌다, 그죠? 이렇게 되면 매도를 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LS 머티리얼즈, 오킨스 전자 시총이 작습니다. 1000억대 미만이죠. 네,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어떤 재료, 정치적 테마나 이런 것도 재료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개별주 종목분들의 움직임들이 오늘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보면은 뭐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 보이는 것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죠? 제법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 ETF를 제외하더라도 상당 부분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9%까지 상승한 종목은 47개인데요. ETF가 제법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개 정도 30개 아니면 한 20개, 25개 정도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개별주들 움직임들을 많이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가 약한 틈을 타서 움직이는 형태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 포인트는 1.85 아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자, 하락률로 넘어가시면 KNS가 오늘 16% 하락하면서 네,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엔터 파트너즈, 현대바이오가 오늘 12점 몇 프로예요? 많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빠졌고요. 이어플로우, 넥스트아이 등등등 해가지고 주가 좀 빠졌고요. ETF가 제법 많은 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 이상 또는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개 종목이고요. ETF를 제외하더라도 20개 이상 종목이 오늘 하락했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내려보면은요 3.38입니다.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1.7, 3.38 하면은 최소 마이너스 1.5, 네, 1%에서 1.5% 정도 하락했을 것이다 판단되죠. 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뭐 0.8, 0.6 뭐 이 정도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2%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2% 넘는 흐름들은 반도체나 자동차 갖고 있었다라면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습니다. 2차전지를 갖고 있었다라면 좀 많이 밀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계좌가 많이 밀리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잘 지켜지는 형태의 모습. 근데 계좌는 조금 내려갔을 것 같다. 오늘 마이너스 났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뭘 사고 팔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순매수가 무려 700억 들어왔습니다. 삼성전기 그다음에 고버스 매수가 같이 있었고요. 셀트리온 뭐 배당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0억.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기대감이 좀 있긴 있는데 잘 안 빠지네요. 그죠? 합병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하이닉스.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쪽 매수를 확장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매도는 신규 종목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 매도가 쭉 진행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관의 특징적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고버스 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200도 같이 샀습니다. 약간 해지를 거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삼성전자 매수를 통해서 일단은 지수를 방어하는 움직임도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매도 쪽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금융투자의 노림수는 크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은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가지만 삼성전자 매도가 있죠. 하지만 하이닉스 매수가 훨씬 많습니다. 항상 이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 많이 산 것과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는 마지막에 매도가 좀 나왔어요. 이게 2시 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순매수 있었거든요. 근데 2시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매도가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약간 매도 물량이 확장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SDI,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 BM 이렇게 2차전지와 뭐 이런 종목들, NC소프트는 네, 아닌 것 같죠? 네,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서 매도가 좀 진행됐고요. 매수는 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전기, LNF 매수가 좀 있었고요. 현대차 이런 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차분할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매도가 조금 더 규모가 컸다라는 거, 그다음에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있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종합해 본다라면 오늘 지수 상황은 만기를 앞둔 형태의 지수 포인트를 맞추기 위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내일은 상승 반전을 통해서 2520포인트 이상까지 올려놓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애매하게 나온다거나 FOMC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반응이 이상해진다라면 시장은 그냥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한 0.5%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기일에 그 정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또 지수 포인트를 2550하고 2500포인트 중간에 놓기로 마음 먹었다라면 오늘 내려놓고 내일 올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FOMC에서 결과물이 좋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를 억지로 끄집어 내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2차전지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수를 억지로 끌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오늘 FOMC 결과가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고요. 해칭으로 지금 보면 고버스를 대응해 놓은 모습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을 사고 고버스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또 ETF 쪽으로 자꾸 건드리는 모습이니까 지금 형태에서는 어떤 특정한 뭐 어떤 부담감을 통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강제적으로 누르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을 일단은 미국 장하고 연동해서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수준은 아니실 것 같다 생각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은 잘 들고 가시면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내일의 어떤 상황은 아직 FOMC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은 매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 내려간 정도의 포지션은 만약에 내일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늘 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네, 유지 포인트를 그냥 잘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FOMC 결과는 한번 잘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